안녕하십니까. 2020년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대비 에센셜 112제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문성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 001번 생명보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톤틴 연금은 오늘날의 종신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지문이네요. 이탈리아 은행가 톤티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거죠. 2번 로마 제정시대에 조직된 에라노이는 상호 부조조합이다. 자, 일단 에라노이는 종교적 단체였죠. 그죠?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로마 제정시대도 아니고 BC 3세기경이었죠. 요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콜레기아는 일종의 종교적 공제단체였다. 요거 두 개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얘기한 독일학자 마네스, 요거는 그냥 용어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존율, 자, 생존율을 연구한 사람은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입니다. 그죠? 생파,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사망표, 사망표는 영국의 천문학자 헨리입니다. 사망할래,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의 에라노이와 콜레기아는, 자, 여기서 일단 틀린 내용이 있네요. 그죠? 에라노이와 콜레기아는 중세가 아니라 고대죠, 고대. 일단 시대가 틀렸습니다.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두 번째, 17세기 말 이탈리아의 톤틴 연금이었죠. 그죠? 아, 사람의 생존율은 아니네. 그죠? 사람의 생존율은 파스칼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대네요.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네요. 1번 181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생명보험 회사는 미국도 아니죠. 영국이죠. 에퀴타블 생명보험이죠.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생명보험 회사가 설립되었다가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겠네요. 2번 1900년 일본에서는 보험업법이 제정이 되어서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3번 1870년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생명보험 주주회사법. 그래서 보험산업의 발달과 보험계약자 이익을 도모하였다.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와 함께 영국의 생명보험 주주회사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70년에 생명보험 주식회사법이 제정된 나라는 조금 전 우리 지문에서도 봤죠. 영국입니다. 영국이 아무래도 뭐 로이드 생명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이제 많이 제정된 것이 영국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는 1812년에 펜실베니아 생명보험 회사다. 작년부터 이제 문제에서 이 시대적 연도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연도를 여러분들에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더라도 순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1882년 미국과 재물포 조약 체결 이후,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죠? 우리나라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강화도 조약, 일본, 그죠? 그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국내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물포 조약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억 보겠습니다. 1960년대 다 외우신 거 196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었죠.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시작을 할 때 좀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보험시장 개방
아니죠. 그죠? 금융 자유화. 이건 1990년대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니은 2000년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방카슈랑스 2000년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 출범했습니다. 정답은 틀린 내용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호부조 제도로는 개, 보, 예, 보 그러면 예, 불교 사원, 예, 개는 뭐 아직도 많이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상호부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다양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 조회할 수 있도록 자 핵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은 보험 담보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보험 담보화는 재작년에 실은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에 조금 뜸하긴 했습니다만 이 용어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험 담보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간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광복 이후라 그러면 1945년이네 그죠? 일본 생명보험 회사들이 보험료를 환급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갔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70년대 경제 성장 한참 했죠. 그죠? 힘입어 보험 시장도 자, 경제 성장 굉장히 이제 굉장히 고도의 경제 성장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단체 보험이 아니라 개인 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공공부조, 예,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사회보장 제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이 있었고요. 공공부조가 있었고 사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은 실은 4대 보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공부조하고요. 사회 서비스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복지자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복지와 관련된 그래서 복지를 집어넣어서 얘기가 되면 아 요거는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쉬운 거 3번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얘는 4대 보험이죠. 그죠?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노인 직업 속에는 노인 직업, 노인 복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은 생활이 조금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3층 보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는 그죠? 제일 위에 개인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밑에 기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그래서 삼각형 기억나십니까? 제일 아래쪽에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죠? 사회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계약 당사자들끼리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할까 말 것인지를 조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민영보험은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일치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 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한다. 유가증권에 가장 많이 투자하죠. 그죠? 부동산에 제일 적게 투자하고요. 일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 예치금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과 예치금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중이 가장 높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비를 하죠. 예, 해야죠. 수익성 때문에. 그렇지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비중 가장 낮다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세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용도 장기, 자산도 장기 자금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보관, 맡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 개개인의 소수의 조금만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된 거죠. 생명보험 자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국민들이 돈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명보험 자산을 운용을 할 때 운용 원칙이 뭐냐? 안전하게 운용해야죠.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남의 돈 맡아서 운용하면서 수익성 담보돼야죠. 그죠?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라고 하는 운영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장기적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죠. 성격 자체가 장기 자금이니까 특성상 유동성의 중요도는 낮은 게 아니죠. 그죠? 유동성도 항상 확보를 해 두어야 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자산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부동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유가증권이다. 세 번째,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적용 이율 이상으로 운영이 되어야죠. 그래야 수익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이 아닌 것은 왜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성 점점 증대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필요성, 왜 이게 생명보험이 필요한지만 잘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2세대 이하 부모 자식 세대의 가구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자기 책임이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이 필요하죠. 두 번째, 재해와 성인병이 증가하니까 보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 강화가 되게 되면 개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죠. 공적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험이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땡땡은 0.93이며 여러분들 뭐 공부 안 하셔도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죠. 출산율이 이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65세 이상의 대부분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죠. 의료기술이 뭐 발전이 되어서 더 건강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질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노부모, 노인들의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렇게 보기 문제로 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 수명의 증가로 2017년에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3단계였죠. 그죠? 2017년에는 중간 단계였죠. 고령화율이 14% 이상 고령사회, 고령사회 진입을 했습니다. 2026년에 20% 이상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무진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A 국가의 인구 구조가 전체 인구 100만 명, 60세 이상 인구 27만 명, 65세 이상 15만 명이라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의 함정은 60세 이상이냐 65세 이상 인구냐, 노인 인구의 비율을 계산을 할 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느냐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65세 이상이죠. 100만 명 중에 15만 명이니까 15% 이상이면 14%보다 높죠. 그죠? 그러면 고령 사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양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살짝 바뀌어 놓는다든지 살짝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문제는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꼭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재무설계. 다음 중 개인의 재무설계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 은퇴 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재무설계의 필요성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소득의 흐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소득 지출의 흐름은 불일치하죠.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근데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물가 상승, 결혼, 자녀 교육 등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설계 필요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 4명, 사망자 전체 중에 사망하신 분들 4명 중에 1명, 25% 이상은 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은 아니죠.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계 자산 중에서 역시 생명보험 자산뿐만 아니라 가계 자산도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부동산을 엄청 높여놔버리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손절매를 해야 되는, 손실 보고서라도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신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센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